그러니까 이제 CMP라고 하는데 칩스 마스터 프로그램.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든 목적은 이제 우리가 차세대 반도체학과를 만들고 여기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 뭐 전자정보공학부나 다른 컴퓨터학부를 졸업한 학생들하고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칩을 한번 만들어 보자. 반도체 칩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칩을 만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칩 설계해서 칩을 만드는 거는 가능을 한데 이제 칩 설계가 완전히 끝난 뒤에 그거를 그 칩 제작에 들어가면은 그 실제 칩이 나오는데 한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 칩을 마지막까지 만들 정도가 되려면 이제 보통 4학년 후반 정도에 나올 텐데 이 칩이 나오면 여러분들 졸업하고 없죠. 아무도 그 나온 칩을 테스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 진짜 칩을 만드는 것까지는 가지는 않고 칩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단계까지 가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세대 반도체학과에서 개설된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을 하고 그 학위를 다전공 학위를 그 이제 수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과, 비교과, 그러니까 방학 때 열리는 이제 단기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AI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거나 이제 활용 가능한 제품을 조사하고 이 AI 반도체가 과연 어떤 특성을 요구하느냐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분석된 그 결과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AI 반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나 공정 또는 어떤 그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해서 칩 만들기 직전까지 가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기존에 단순히 어떤 과목 프로젝트에서 그냥 그 어떤 구조가 주어지면은 그 구조의 회로를 만드는 거나 또는 소자를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소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AI 반도체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가 여러분들이 설계한 결과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 단순히 그냥 그칩 설계 하나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내가 설계해야 될 소자나 또는 그 회로가 가져야 될 특성을 실제 제품으로부터 얻어내는 과정이 이제 추가로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관심 제품을 먼저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그 CES에 전시했던 제품들을 참고하는 게 이제 가장 그 일단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한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제 이 제품에 AI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고 그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AI 반도체는 그 제품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봐야 되고 그런 기능하기 위해서 그 AI 반도체는 어떤 조건의 소자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특성을 갖는 회로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분석을 처음에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나면은 내가 설계해야 될 회로 또는 소자나 공정에 대한 그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된 소자나 공정을 설계하거나 또는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교과목을 수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습 위주의 방학 때 열리는 그 비교과 단기 강좌를 수강을 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산출물이 나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 지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실무적인 스킬을 익힙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설계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 거고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물론 2026년에 걸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은 추가로 뭐 기업의 견학을 가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세덱스나 이제 미국의 CES를 탐방을 하면서 내년 이 이후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또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요구 조건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목 중에서 이제 2학기에 그 고급 프로젝트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고급 프로젝트 과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설계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져온 설계 결과물에 대해서 담당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이제 멘토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설계한 결과를 발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 설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 고급 프로젝트 과목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과목은 여러분 선택적으로 수강해도 되는데 고급 프로젝트 과목은 이 프로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소자 공정 트랙이 있고 설계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 공정과 설계가 이제 별도의 과목에서 이루어질 텐데 어, 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개설될 때는 아마 설계 쪽은 고급 프로젝트로 개설이 될 거고 그 소자 공정 쪽은 공학 지식과 실문과 이런 과목으로 개설이 돼서 이게 같은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분반에 따라 갈라야 되는데 그러면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서로 다른 이름의 과목으로 개설이 될 거고 본인이 어떤 트랙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결과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물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요건들을 다 만족을 했으면은 통과가 되고 이 CMP 프로그램의 이제 인증서를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제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뭐 필요하면 이제 멘토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걸 설계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서를 발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1차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평가 결과 이제 통과한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차 평가는 대부분 통과를 할 거고 아예 발표를 안 하거나 계획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너무 무성의하게 하지 않는 한은 1차 평가는 대부분 통과를 할 거고 이제 2차 평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급 프로젝트 또는 공학 지식과 실무 과목 내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점이 사실상 여러분들의 이제 2차 평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때 이제 멘토링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3차 평가는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4월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보면 5월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모집 분야는 AI 반도체 회로 설계하고 AI 반도체 소자 공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은 이제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 내에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포함이 되고 만약에 너무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해서 인원수 제한을 해야 되면은 다전공 신청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선발 인원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고요. 아직 안 됐고 아마 그 분야별로 일정 그 숫자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는 뭐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팀별로 할 수도 있는데 자, 팀으로 할 경우에는 각 팀원의 결과물 자체가 뭔가 하나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뭐 하나의 결과물을 둘이 같이 했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다 그랬을 때 그 회로에 그동안은 소프트웨어를 담당한 학생이 하나가 있고 하드웨어를 담당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렇게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공정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개발한 학생과 소자를 개발한 학생 이렇게 이제 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소자를 만드는데 두 명이 같이 했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소자 그러니까 설계 분야하고 소자 공정 분야에서 최종 결과물이 그럼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각 분야의 담당 교수님이신 송인철 교수님하고 이제 이윤재 교수님이 각각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CMP AI 반도체 회로 설계 여러분 멘토링과 평가를 맡은 송인철입니다. 어느 분인데?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아까 이찬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CS 물론 결과물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AI 회로를 설계를 할지 리퀘어먼트를 정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랑 같이 멘토링을 통해서 픽스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만들지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저랑 멘토링을 통해서 그 만드는 그 반도체 회로의 시나리오와 아키텍처를 정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뭐 HDL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GDS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AI 반도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테스트벤치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HDL로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FPGA로 PS와 PL로 마이그레이션 한번 하는 과정을 저랑 겪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백엔드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거든요. 설계서부터 이제 백엔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신테시스, EQ체크, 뭐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임플리멘테이션, STA, 그다음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사인오프와 GDS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스펙에서부터 칩을 만드는 개발 일반 표준 과정이고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시나리오와 아키텍처를 만들고 FPGA까지 한번 타겟팅 해보는 건 이제 단기 강좌에서 미리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찬호 교수님 말씀하신 고급 프로젝트에서 스펙에서부터 FPGA 타겟팅까지 수행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그 백엔드 과정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과정을 개설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GDS까지 만드는 이 과정이 AI 반도체 회로 설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세부 그 단계마다 중요한 마일스톤마다 멘토링을 할 거고요. 또한 평가 또한 제가 참여를 할 겁니다. 혹시 그 AI 반도체 회로 설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감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소자 공정 관련해서 이윤재 교수님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어, 일단 소자 공정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칩을 만들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일단 플로우를 적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칩을 만들려면 어떤 소자가 필요한지가 타겟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어떤 칩을 만들려면 우리가 뭐 AI를 반도체를 만든다면 소자의 성능, 가장 중요한 게 소자의 성능인데 소자의 커런트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오프 커런트는 얼마가 되는지, T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타겟이 정해져요. 그럼 그 타겟이 정해지면 그 타겟을 만족하기 위한 공정을 우리가 뭘 써야 될 거냐, 뭐 하이케이 메달을 쓸 거냐, 뭐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실제로 나중에 설계하고 협업해서 이 마스크를 만들어 마스크를 만들어야만 실제 공정을 진행하니까
실제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마스크 자체 만드는 거는 여기서 해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마스크 만들면 실제로 팹에 가서 직접적으로 공정을 진행해서 칩을 만들고 나중에 ET나 EDS로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소자 공정 설계 분야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제 강의 자체는 최신 공정의 문제점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채널 랭스를 줄이다 보니까 쇼천의 이펙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가장 여기서 20나노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팀패시라는 게 20나노 때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고민하면서 생긴 건데 그래서 요 20나노짜리에 대해서 이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개발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요 20나노에 대해서 플라너를 할 거냐 팀패스 할 거냐 굉장히 현업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목표를 일단 이제 과정을 진행할 거고 그러면서 공정도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티켓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한번 설계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소자의 경우에는 소자 공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공정을 해보면은 좋지만은 그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그 프로세스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소자를 만들기 위한 여러 이제 공정을 단위 공정들을 조합을 해서 전체 공정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이 런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런시트는 그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웨이퍼 클리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진행이 된다는 게 이제 쫙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포토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진행할 거고, 뭐 엣지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 그 런싯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설계한 소자를 만들기 위한 런싯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결과물 중에 소자 공정 분야에서는 이 런싯이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정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그 공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얻은 소자를 또 소자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 결과가 최종 소자 공정 분야에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정말 장비만 있으면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그 소자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공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런싯을 가지고 똑같이 그 장비를 돌려서 만들면은 이 소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의도한 대로 소자가 나올 거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어쨌든 시뮬레이션에서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 소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런싯을 이용을 해서 비슷한 소자를 보통은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싯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성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런싯을 계속 개선을 하면서 원하는 소자가 나올 때까지 이제 런싯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프로세스와 디바이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 툴에 대한 이제 그 단기 강좌를 통해서 툴 사용 방법을 익힐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의 이해라든지 또는 반도체 직접 공정이라는 이 과목에서 그런 툴을 이용을 해서 디바이스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과정, 그다음에 공정 인테그레이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설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학 때 단기 강좌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이제 툴 사용법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할 거고 또는 이제 FPGA 보드 사용법. 그래서 이제 툴과 보드 사용법을 익히고 나면은 이 고급 프로젝트 과목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한 스펙에 따라서 설계가 쭉 이루어져서 이제 그거에 이 FPGA 검증까지를 이 과목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검증이 되면은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ASIC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 합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합성을 위한 툴이 이제 뭐 시납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 같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름 또는 아마 겨울 초입에 단기 강좌를 진행을 할 거고 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이 DC 컴파일러, 그러니까 디자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이제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STA를 진행을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원하는 스펙의 그 회로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제 백엔드 작업으로 가서
그 P&R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GDS라고 하는 앞에서 봤던 이 매스크에 해당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나오면은 이제 칩 설계할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GDS를 이제 웹에 넘겨주면은 이제 거기서 공정을 진행을 해서 이제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GDS까지 나오면은 이제 칩 설계, 그러니까 설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인증서 심사를 받는 거는 소자 공정 분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런시트하고 그다음에 그 공정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소자 시뮬레이션 결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게 될 거고 설계에서는 FPGA 검증 결과 그다음에 이 프론트엔드 합성 결과 그다음 백엔드 어, 작업한 결과 즉 GDS 결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아서 그게 이제 문제 없이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제 인증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설계했던 어떤 그 스펙에 맞는 이제 그런 결과물이 마지막에 나왔을 경우에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길게 한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거의 한 8개월 동안 이제 쭉 진행이 될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과목 수강과 그다음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실제 산업에서 지금 여러분들 설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또 어떻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기압 변압이나 뭐 세덱스나 CS 탐방 같은 이제 이런 것 그 과정이 이제 포함이 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 시뮬레이션이 지원하는 분야까지는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로 올라가고 뭐 패시베이션 하는 데까지 진행할 텐데 아마 패키징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툴이 없고 하기 때문에 패키징까지는 못 가고 그 전 단계까지는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목 자체는 그 공부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그 공학지식과 실무 과목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팀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CMP에 참가한 그 팀과는 무관하게 3인 1조 팀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될 거고 그 과목만 수강한 학생들은 뭐 어떤 거기에 맞게 어쨌든 그러니까 과목만 수강한 학생도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 뭐 스펙을 정해서 그것들을 이 FCA 검증까지 진행하는 과정은 가야 되고 아마 가급적이면 이제 CMP 참가한 학생들이 같은 한 팀이 되는 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서로 간에 약간 어떤 충돌 없이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담당 교수님이 해당 과목에서 팀을 적절하게 이제 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CMP에서 4인 1조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의 결과물이 완벽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명이 네 개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는 제한이 없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완벽한 네 개의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네 명이 팀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한 가지 결과물 둘이 만든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예, 예, 질문하세요. 예, 예. 아, 근데 2학기에는 고급 과목이 없습니다. 소자 공정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3학년에 원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급 프로젝트는 지금 4학년을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스템 설계에 해당하는 기본 지식이 있어서 이미 HDL 코딩은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학생이 고급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2학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고급 프로젝트가 4학년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뭐 3학년이 수강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은 적어도 4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참가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참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소자 공정은 그러니까 완전히 공정 하나를 책임지는 학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명은 소자를 설계해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소자의 특성을 맞춰가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원하는 소자의 특성이 나오는 그런 공정을 공정 담당한 학생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AI 반도체는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 놔도 그거를 그 AI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못하면은 제 성능을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만 전담으로 만드는 팀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하나, 하드웨어 하나가 나오는데 만약에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하드웨어 굉장히 거대해서 뭐 하드웨어를 두 개로 나누고 각각의 하드웨어가 또 독립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드웨어 설계에 두 명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가까이 결과물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열 계획입니다. 예. 고급 프로젝트 이런 과목들이요. 예, 2학기에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강좌는 그냥 툴 사용 방법을 익히는 거고 고급 프로젝트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을 정한 그 결과물을 구현하는 게 고급 프로젝트나 또는 공학 지식 및 실무 과목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담당 교수님이 계속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뭐 그 여러 가지 사용하는 비바도 툴하고 FPGA를 잘 알고 있다 이미. 그러면 뭐 굳이 단기 강좌 수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 아마 그 4월 말까지 신청이 끝나면 그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하면은 이제 이게 적정하게 기존 제품을 다 분석을 해서 소자나 또는 회로를 설계를 했느냐를 보고 그게 그 조사한 어떤 AI 반도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서 거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1차는 다 통과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본인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발표를 해야 되죠.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하나가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누군가 한 명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명확하게 결과물이 각자
팀원당 하나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결과물에 대한 발표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겠죠. 예, 예. 아, 그렇죠. 근데 이제 CS는 모든 학생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딱 상한 정해놓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범위 내에 학생만 남아 있으면은 뭐 다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CS 안 가더라도 뭐 기업 견학을 갔다 오든지 또는 세덱 참가하면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이수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CS는 가지 않더라도 인증서 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두 명씩 두 팀으로 나오면 되죠. 꼭 네 명이 같이 나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아까 손 많이 들었는데 질문 없어요? 예. 고급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성격상 많은 인원을 받기는 힘든데 아마 한 뭐 20명 내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교수님? 더 받을 수 있나요? 예, 예, 뭐 아마도 윤재 교수님 더 받으셔도 됩니다. 예, 최대한 어쨌든 뭐 수요가 많으면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 하대생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다른 학교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하대생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예, 아니요, 타대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죠. 이거는 숭실대에서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숭실대 학생은 숭실대에서만 개설하는 거고 이 과목이 다른 데서 열리더라도 같은 이름 열리더라도 그게 우리 CMP 프로그램처럼 운행될지 아닐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수강하고 오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CMP 프로그램의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 예. 질문이 없으면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뭐 질문이 있으면은 어, 학과 사무실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관련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